어느 날 오후 해질 무렵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오두막의 문 앞에 앉아 큰 바위 얼굴에 대해 이야기했다. 큰 바위 얼굴은 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눈만 들면 햇빛 아래 환하게 빛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다. 대체 그 큰 바위 얼굴은 무엇일까?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가 있었다. 그곳 넓은 골짜기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 가파른 산허리에 빽빽한 숲풀에 둘러싸인 곳에 통나무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골짜기로 내리뻗은 비탈이나 평탄한 지면에 기름진 흙에 농사를 지으며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한 곳에 조밀하게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거기에서는 높은 산악지대로부터 내리지르는 경류를 이용해 방직 공장의 기계를 돌렸다. 아무튼 이 골짜기에는 주민 수도 많았고 살림살이 모양도 가지가지였으며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모두가 그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일종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그 위대한 자연 현상에 대해 유달리 감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큰 바위 얼굴은 거대한 암석에 의해 산악의 수직면에 형성되어 있었고, 마치 자연이 장난기 어린 기분으로 만들어낸 듯 했다. 거대한 암석이 모여있는 모양이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면 확실히 사람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이 바위 얼굴은 마치 굉장한 거인이나 타이탄이 절벽 위에 자기 자신의 얼굴을 조각한 것처럼 보였다. 넓은 아치형이 임하는 높이가 30여 미터나 되고 기름한 콧날과 우람한 입술은 말을 한다면 큰 천둥 소리가 골짜기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그 거대한 얼굴에 윤곽은 없어지고 무겁고 큰 바위들이 폐해처럼 질서 없이 포개져 놓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차차 뒤로 물러서면 그 신기한 형상이 점점 드러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더 사람의 얼굴과 같아져서 본래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얼굴이 희미해질 만큼 멀리서 보면 큰 바위 얼굴은 구름과 안개에 쌓여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곳 아이들이 큰 바위 얼굴을 보며 자란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큰 바위 얼굴은 생김이 숭고하면서도 웅장하고 표정이 부드러운 온 인류를 사랑으로 감싸고도 남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것을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큰 가르침이 되었다. 사람들은 구름을 비추며 부드러움을 햇빛 속에 불어넣는 그 인자한 큰 바위 얼굴 덕분에 이 골짜기의 땅이 비옥해졌다고 믿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니와 어린 소녀는 오두막집 문 앞에 앉아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어니스트였다. 어머니 하고 아이가 말했다. 그때 그 거대한 얼굴은 그에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저 큰 바위 얼굴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친절해 보이니 목소리도 틀림없이 좋을 거예요. 만약 내가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의 예언이 진짜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언젠가 저것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야. 어떤 예언인데요, 어머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머니는 자신이 어니스트보다 더 어렸을 적 자신의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다. 그건 지나간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는데 옛날 이 골짜기에 살고 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 역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왔다고 했다. 그 조상들의 말에 따르면 산골짜기에 시냇물과 나무꽃을 스치는 바람이 이야기를 속삭여 주었다는 것이다. 이야기의 요지는 이러했다. 장차 이 근처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고아한 인물이 될 운명을 타고날 것이다. 어른이 되는 동안 그 아이의 얼굴은 점점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갈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열렬한 희망과 변하지 않는 신념으로 이 오래된 예언을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므로 사람들은 예언이 그저 허황된 이야기라고 결론지었다. 예언이 말하는 위대한 인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 얼른 커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니스트는 손뼉을 치며 외쳤다. 그의 어머니는 상냥하고 사려 깊은 부인이어서 어린 아들의 희망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다. 너는 아마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어니스트는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다.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그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그 오두막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언제나 어머니 말씀을 따랐고 어머니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조그만 손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렸다. 이렇게 해서 그는 행복하면서도 가끔 깊은 생각에 잠기는 온순하고 겸손한 소년이 되어갔다. 밭에서 일했기 때문에 햇볕에 얼굴이 검게 그을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유명한 학교에서 교육받은 소년들보다 더한 총기가 어려 있었다. 어니스트에게는 선생님이 없었다. 선생님이 있다면 그것은 큰 바위 얼굴이었다. 어니스트는 하루의 일이 끝나면 몇 시간이고 그 바위를 쳐다보았다. 그 얼굴이 자신을 알아보고 격려하면서 친절한 미소를 보내준다고 생각했다. 그 큰 바위 얼굴이 어니스트에게만 더 친절하게 비칠 리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 어니스트의 생각을 덮어놓고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믿음이 깊고 순진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사랑이 그의 특별한 몫이 되기도 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문지 일대에는 마침내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위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여러 해 전에 한 젊은 사람이 이 골짜기를 떠나 먼 항구로 가기를 냈다. 그의 이름은 그 본명이 원래 그런 건 아니지. 아니면 처세술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이지만 으, 게더골드라고 했다. 빈틈없고 눈치가 빠른 게다가 세상 사람들이 재수라고 부르는 행운을 타고 나서 그는 대단한 거상이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헤아리는 내만도 오랜 시간이 걸릴 만큼 큰 부자가 되었을 때 그의 고향을 떠올렸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마치겠다고 작정했다.
이런 결심하에 그는 백만장자가 살기에 적합한 대궐 같은 집을 짓기 위해 능숙한 목수를 고향으로 먼저 보냈다. 벌써 골짜기에는 게더골드야말로 지금까지 기다렸던 예언의 인물이요. 그의 얼굴은 틀림없이 큰 바위 얼굴 그대로일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지금까지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던 초라한 농가 집터에 마치 요새를 부려놓은 듯한 굉장한 건물이 들어선 것을 본 사람들은 그 소문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어니스트는 드디어 예언의 인물이 나타났다는 생각으로 몹시 설레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가진 게더골드가 자신을 자선으로 큰 바위 얼굴의 미소와 같이 너그럽고 자비롭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돌보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큰 바위 얼굴이 자신의 시선에 답하며 친절하게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다가 오는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렸다. 야, 그가 온다. 게더골드가 도착하는 광경을 보려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외쳤다. 위대한 게더골드 씨가 오셨다. 네 마리의 말 끄는 마차가 길 모퉁이에서 속력을 내어 달렸다. 마차 속에서 유리창 밖으로 몸을 반쯤 내민 늙은이의 얼굴이 나타났는데 마이더스의 손으로 빚어 만든 것처럼 피부가 노르스름했다. 이마는 좁았고 작고 매서운 눈가에는 수많은 잔주름이 잡혀있는 데다가 얇은 입술로 꼭 다물고 있어 더욱더 입술이 얇아 보였다. 큰 바위 얼굴과 똑같았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옛날 사람의 예언이 맞았어. 마침내 위대한 사람이 우리에게 왔다. 어니스트는 어리둥절해졌다. 사람들이 게더골드의 옛사람이 예언한 얼굴과 똑같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길가에 있는 먼 지역에서 온 늙은 여자 거지와 어린 거지 둘이 있었다. 이 불쌍한 거지들은 마차가 지나가자 손을 내밀고 슬픈 목소리로 애걸했다. 그러자 재물을 긁어모은 그 누런 손이 마차 밖으로 나오더니 동전 맨잎을 땅 위로 떨어뜨렸다. 그 위인을 게더골드가 아닌 스캐터코퍼라 불러도 될 법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굳은 신념으로 진지하게 외쳐댔다. 큰 바위 얼굴과 똑같아. 그러나 어니스트는 낙심해 그 주름 잡히고 날카롭고 더러운 얼굴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사다리를 올려다보았다. 거기에는 맑고 빛나는 얼굴이 모여드는 안개에 쌓여 마지막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어니스트의 영혼에 깊은 감명과 영감을 주었던 얼굴이었다. 그는 기분이 유쾌해졌다. 그 인자한 입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사람은 온다.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은 꼭 온다. 세월이 흐르고 어니스트는 젊은이가 되었다. 그는 골짜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일상생활에는 유달리 뚜렷한 점이 없었던 것이다. 그가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루의 일을 마치고 혼자 떨어져서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명상을 한다는 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으로 여겼지만 어니스트가 워낙 부지런하고 친절한 데다가 자기 할 일을 어김없이 해왔으므로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이 그의 선생님이라는 것과 큰 바위 얼굴에 표현되어 있는 감정이 이 젊은 이의 가슴을 다른 사람보다 더 넓고 깊은 동감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큰 바위 얼굴이 주고
그 얼굴을 바라보는 생활 덕분에 더 나은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어니스트 자신도 들 가운데에서나 난로가에서 그리고 혼자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곳 어디에서나 그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상과 감정이 사람과 접촉을 통해 얻는 것보다 한 단계 더 품격 높은 것임을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오랜 예언을 일러주던 처음의 순간처럼 순박한 어니스트는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얼굴을 쳐다보며 그것과 똑같이 생긴 얼굴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즈음 게더골드가 죽었다. 기이한 일은 그의 육체요. 영혼이었던 재산이 모두 그의 생전에 모두 사라져서 쭈그라고 누런 살갗으로 덮인 해골만 그에게 남은 사실이었다. 그의 황금이 그렇게 사라져버리자 사람들은 이 거덜난 상인의 천한 생김새와 산 위에 있는 장엄한 얼굴 사이에 닮은 점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에도 더 이상 그를 존경하지 않았고 죽은 뒤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 골짜기 태생으로 여러 해전 군대에 들어가 숱한 격전을 겪고 난 끝에 유명한 장군이 된 사람이 있었다. 본명이 무엇인지 안, 알려있지 않았으나 병영이나 전쟁터에서는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백전의 용사도 이제는 노령과 상처로 몸이 허약해져 소란한 군대 생활과 오랫동안 귓속을 울리던 북소리며 나팔 소리에 실증이 나서 고향에 돌아와 안식을 얻고자 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흥분의 촛불을 쏘고 공식 만찬을 열어 군인을 환영하기로 했다. 그러고는 이제야 드디어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정말로 나타났다고 떠들어댔다. 몇 년 동안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볼 생각도 않던 사람들은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 장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위해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축제의 날, 어니스트는 골짜기 사람들과 함께 일자리를 떠나 숲속에 향연이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갔다. 배틀 블라스트 목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의 명예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 축복을 간구하고 있었다. 어니스트는 발돋움을 해 저 유명한 손님을 먼 발치에서나마 보려고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축사와 연설, 장군의 입에서 흘러나올 답사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듯 식탁 주위에 몰려들었고 뒤따라온 군대가 호위병책의 직책을 다하느라 총검으로 사람들을 무지하게 밀어대는 통에 어니스트는 뒤로 밀려나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큰 바위 얼굴이 있는 쪽을 향했다. 큰 바위 얼굴은 전과 다름없이 상실한 빛으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친구를 대하듯 다정히 어니스트를 마주보고 미소를 띄었다. 이때 이 영웅의 용모와 멀리 산허리 위에 있는 얼굴을 비교해보고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판에 박은 듯 똑같아. 한 사람이 기뻐 날뛰면서 외쳤다. 영락 없어. 바로 그 얼굴이야.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담담하다. 저건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의 얼굴이 커다란 거울 속에 비쳐있는 것 같은 걸 세 번째 사람이 외쳤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 장군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거든. 이 세 사람이 고함을 질러대자 소리가 군중 속으로 퍼져나가 수천의 목소리로 바뀌어 큰 고함 소리를 일으켰다. 고함 소리는 수마일을 울려 퍼져서 큰 바위 얼굴이 천둥 같은
숨결로 고함을 지은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였다.